이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로지 사건 해결하는 데만 힘을 쓰느라고 결국은 아이 치유에 거의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온 가족이 붕괴되게 됩니다. 근데 뒤늦게란 말해도 우리는 지금은 아이들 치유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아이들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 치유가 돼야 됩니다. 조정실 씨는 2000년 그의 10대 뉴스로 선정될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수여중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입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아이가 다니던 학교, 이름도 건물도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처음 와보는 것 같으네요, 이게. 여기 다시는 안 와보고 싶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그냥 변화했네요. 학교도 환해지고, 내 아이 아픔만으로만 끝난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만의 그냥 아픔이고, 그리고 그냥 전부 그냥 잊혀지고 마른 것 같으네요, 그냥. 기분이 되게 착잡한데요. 아픈 기억에 목이 메이는 조정실 씨. 딸이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걷기 힘들 정도로 부상을 당했지만 아무도 해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씨는 혼자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느라 하던 음식점까지 문 닫아야 했고 급기야 파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학교 폭력은 이렇듯 한 가족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집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아이를 머리를 이렇게 비키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엄마가 자식으로 태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속을 되게 많이 썩이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고, 받아주겠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한테 손을 잡고 제가 내 가슴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그렇대요. 내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넌 앞으로는 절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해서 엄마 뭐든지 할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조정실 씨. 그녀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피해자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또 같은 피해를 입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위로를 많이 받아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학교나 교육당국,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해자에게 문제 있다고 몰아붙일 때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싸움이 지리하게 길게 되더라도 굳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이겨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꾸 생각나면 눈물이 나서 도대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세요? 생각해요. 맨날 생각하고 나도 애하고 약속하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아요. 조금은 더 좋아져요.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나가야죠. 그래야 나중에 진짜 안 부끄러운 엄마가 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는데 심장이 터진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힘을 내야 합니다. 착하고 얌전했던 우리 아이,
문제 있었던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어떻게든 힘을 내야 합니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지 각성을 촉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신 분들이고 그만큼 오늘 애들 몇 명 죽으면 돼요? 어? 애들 100명이요? 피해자 보면 100명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같이 합해서 같이 죽을게요. 맨날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피해자 와서 한두 번 울고 뒹굴고 그거로 끝내지 말고 제발 우리 더 이상 피해자 죽지 않게끔 좀 해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 좀 다 이건 다 우리 자식들 문제인데 이제는 그만 죽게 하자고요. 아주 하루라도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아파요. 자식들 저렇게 죽음 생각하고 있는 자식들 바라다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요. 우리 입장 좀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학교 가서 별일 없게 제가 아이 몸을 살피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아이 카톡 확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가해자보다 사실상 더 무서운 게 가해자 부모예요. 저는 언제까지 가해자 부모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못 들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이 교사들이 장례식장에 진을 쳤어요. 그때 완전 화장실까지 다 따라와서 아이들 입막음하고 뭐 하나라도 얘기해 주는 애한테 너 때문에 재조사 들어간다. 내가 아무 말이나 하지 말랬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너는 너무 많은 말을 했다 해서 전학을 간 아이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너무 가해자 위주거든요. 모든 거에 가해자 인권만 모든 언론, 모든 사람의 관심이 가해자 인권에 중점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축소되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고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고, 경찰은 학생들이다, 청소년일이다 해서 또 철저한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나 학생의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그냥 장난이었다고 덮어버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다시 지난 1월 26일 광화문. 이곳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은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박용찬 엄마 이호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건 우리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질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저 17년 동안 우리 아들 키우면서 공주 손바닥 많은 곳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랑 같이 손잡고 간 신발 가게, 옷 가게, 지금은 다 볼 수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길마다 추억이 안 서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정탁은 엄마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모르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도 어느 수사기관 하나 제대로 수사해주는
곳은 없었고 아직도 아무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온 강영준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버지입니다. 아빠 엄마는 일 나갔는데 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청와대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부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른들이 꼭 좀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두려운 곳이 된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승민아 미안하다. 승민아 미안하다. 다금아 잊지 않을게. 다금아 잊지 않을게. 용찬아 사랑한다. 용찬아 사랑한다. 영진아 보고 싶다. 영진아 보고 싶다. 너희 모두에게 미안하다. 너희 모두에게 미안하다. 울어도 울어도 달래지지 않는 아픔. 죽어서라도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고통.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요? 사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덮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